영의정 한명회. 칠삭둥이로 태어나다. 1415년 예문관 대제학의 외손이자 조선 개국공신 한상질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고 온 집안이 기르기를 포기했다. 늙은 노비가 헌솜에 싸서 간호한 끝에 겨우 살아남았다. 배 위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검은 점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칠삭둥이라 불렀다. 부모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명문가의 후손이었지만 가세는 기울었고 청년 한명회는 종조부 한상덕을 찾아가 몸을 의탁했다. 종조부는 이 가난하고 초라한 청년을 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용모가 예사롭지 않으니 필경 우리 가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위로하는 이에게 태연히 답했다. 가난함과 부귀함은 명이 있는 법이요. 사군자가 어찌 보잘것없는 선비처럼 비통해하겠소. 경덕궁의 궁직이 세상을 읽다. 38 한명회는 개성 경덕궁의 궁지기가 되었다. 초라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멀리 보고 있었다. 1452년 문종이 승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다.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이 장악했고 안평대군은 은밀히 세력을 키웠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다. 한명회는 오랜 친구 권남에게 조용히 말했다. 수양대군은 활달하기가 한 고조와 같고 용맹하기가 당 태종과 같소. 천명이 그분에게 있소. 그대가 모시고 있으면서 어찌 결단을 권하지 않는 것이오. 권남이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추천했다. 수양은 즉시 그를 불렀다. 두 권을 쓴 채 들어온 초라한 궁지기를 보고도 수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찌 진즉 만나지 못했을까.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비밀 계책은 한명회의 손에 맡겨졌다. 계유정난 살생부를 쓰다. 1453년 10월 한명회는 무사 홍달손, 홍윤성, 양정 등 30여 명을 수양대군에게 청구했다. 거사 직전 몇몇이 두려움에 망설이자 한명회는 칼을 뽑아들고 외쳤다. 사직을 위해 죽으면 그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딴 마음을 품은 자는 이 칼로 베겠다. 10월 10일 수양대군이 거병했다. 김종서와 황보인, 안평대군이 제거되었다. 훗날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말했다. 한명회는 나의 장자방이다. 경덕궁의 초라한 궁지기는 하룻밤 사이에 나라를 뒤흔든 책사가 되었다. 사육신의 칼날을 피하다. 1456년 6월 성산문과 지편전 학자들이 단종 보기를 모의했다. 창덕궁 연회날 수양대군과 세자를 한꺼번에 처단할 계획이었다. 한명회는 낌새를 알아챘다. 연회 전날 그는 세조에게 조용히 아뢰었다. 창덕궁은 자리가 좁습니다. 세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호위 무사도 입실하지 못하게 하소서. 연회 당일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이 칼을 차고 들어오려 하자 한명회가 막아섰다. 도당들은 거사가 틀어졌음을 알았다. 누군가 한명회를 먼저 죽이자 했지만 성산문이 말렸다. 대사를 이루지 못했는데 한명회를 죽인들 무슨 소용인가. 이튿날 모의가 탄로났다. 800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 명이 유배되었다. 한명회의 예지 하나가 왕조를 지켰다. 권력의 정점에 서다. 세조는 한명회를 도승지로 삼고 이조판서,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마침내 1466년 영의정에 올랐다. 정난공신, 좌익공신, 익대공신, 좌리공신 4번의 공신 책봉은 한명회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의 셋째 딸은 예종의 왕비 장순왕후가 되었고 넷째 딸은 성종의 왕비 공예왕후가 되었다. 궁지기의 딸들이 왕비가 된 것이다. 권력과 혼인으로 한명회는 왕실과 겹겹이 얽혔다. 북방 야인이 들끓자 세조는 한명회를 보냈다. 한명회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첩자를 보내 야인의 추장에게 전했다. 항복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씨를 말리겠다. 추장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세조가 말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병법의 최고다. 두 왕의 죽음 그리고 수렴청정. 1468년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다. 한명회는 원상이 되어 승정원에서 국정을 좌우했다. 혜성이 나타나자 그는 아뢰었다. 창덕궁에 성벽이 없으니 중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게 하소서. 얼마 후 남이의 반란을 밀고 했다.
한명회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1469년 예종도 갑자기 죽었다. 어린 성종이 즉위하고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왕후는 한명회에게 이조와 병조를 함께 맡으라 명했다. 한명회가 사양하자 왕후가 말했다. 선왕께서 경을 사직지신이라 하셨소. 경은 선왕의 은총을 잊으셨습니까? 한명회는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섰다. 탄핵에 칼날 권력 없는 노신. 세조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던 대간들이 성종때에 들어서며 달라졌다. 왕이 바뀌고 후원자가 사라지자 탄핵의 상소가 빗발쳤다. 1476년 수렴청정 철수를 만료하는 과정에서 한명회의 발언이 빌미가 되었다. 대간들은 2달 넘게 매일 상소를 올렸다. 뇌물수수 의혹, 종의 행패, 중국 사신 접대 논란까지 겹쳤다. 한명회는 변명했다. 신이 3대 조정을 섬겨 노기 후하거늘 어찌한 때의 물건을 탐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싸늘했다. 만년의 한명회는 권력무상의 수모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압구정 강의의 정자와 비웃음. 한강가에 지은 그의 정자 압구정. 그는 이 정자에 자신의 꿈을 담은 시를 새겼다. 젊어서는 종묘와 사직을 위해 몸을 바치고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면 강가에 누워 세상을 관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중국 사신이 압구정을 구경하겠다 하자 성종은 불쾌해했고 이 일로 한명회는 직첩까지 빼앗겼다. 한선비는 비웃는 시를 썼다. 정자를 지어놓고 돌아가지 않았으니 이 인간 참으로 가시운 원숭이일세. 마지막 충언. 1487년 겨울 병상에 누운 한명회에게 성종이 승지를 보내 마지막 말을 물었다. 73세의 노인은 눈을 감으려다 내관이 왔다는 말에 힘겹게 관대를 갖추어 입고 목구멍에서 맴도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근실하다가도 종말에는 해이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바라건대 처음처럼 정중히 하소서.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다. 성종은 크게 슬퍼하여 소찬을 내리고 조회를 철했다. 소를 치는 아이와 말을 끄는 군졸까지도 탄식했다고 전해진다. 부관참시 그리고 복관. 죽어서도 한명회는 편히 쉬지 못했다. 1504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은 패비윤씨 사사에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이미 죽은 한명회의 관을 파헤쳐 시신을 베었다. 부관참시였다. 1506년 중종 반정 이후 신원되어 복관되었고 세조의 묘정에 다시 배양되었다. 충청도 천안에는 그를 기리는 충성사가 세워졌다. 경덕궁의 궁지기로 시작해 4번의 공신, 2명의 왕비를 배출한 장인, 그리고 부관참시와 복관까지 한명회의 생애는 조선 전기 권력의 명함 그 자체였다.